안녕하세요. 좌파시 있는 남자 백맨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이 철저하게 파헤쳐지는 가운데 요즘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이 간첩이었다는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 씨의 말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죠. 쌍방울 조폭 등쳐가지고 북한에 100억 돈 쓰게 만들고 쌍방울 똥구멍 존나게 간질러가지고 대북 사업 8억 꼬드기고 뭐 나중에는 1억 달러 협정을 맨니 많이 하다가 지금 김성태만 이재명한테 존나게 잘못 배팅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빵살이는 빵살이대로 하게 생겼고 쌍방울은 쌍방울대로 그룹 해체 직전까지 오게 생겼는데, 저는 처음에 이재명 북한 게이트를 보고 나서 이재명이 어떻게 이렇게 북한이랑 가까울 수 있었는지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학창 시절에 검정고시로 중앙대 가서 사시 합격하고 그 후로 성남에 변호사 사무실 차려서 그냥 동네 변호사 하다가 줄 잘 타서 성남시장 되고 또 운때 존나게 맞아가지고 경기도지사까지 한 놈 줄만 알고 있었는데, 얘가 도대체 무슨 커넥션으로 북한이랑 선이 닿았는지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고. 그리고 제가 왕년에 빵에 있었을 때 말이요, 대통령 선거 후보들 홍보 프로그램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중에 SBS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말에 저녁을 먹고 TV를 보는데 이재명이 자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 됐다고 자기 찍어달라고 그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걔가 무슨 말을 하나 이러고 봤는데 대뜸 자기의 친형 이재선 씨가 자기를 진짜 간첩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당시만 하더라도 뭐 검색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니까, 이재명이 하도 베네수엘라 차베즈 같은 소리만 골라서 하니까 이 형이 오해를 했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웬걸 최근에 돌아가는 이재명 북한 게이트 사건을 말이에요, 보면 볼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이재명이 왜 친형한테 간첩이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이해가 빡 가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왜 이재명이 친형한테 간첩 소리를 들었는지 전후 관계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거 모르셨던 분들은 중간에 광고 나와도 끊지 마시고 꼭 끝까지 영상 보세요. 제가 보기엔 오늘 영상 안 보면 왜 이재명이 형한테 간첩 소리 들었는지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어. 그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까 모르셨던 분들은 꼭 보시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들 중에 정진상이라는 이름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그 왜 이재명이 구속되자마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뭐 방송에 나와서 우울증 와서 죽겠다고 했던 그 이재명의 신복 중에 신복 정진상이요. 이재명이 그렇게 대외 활동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싸돌아다녀도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남긴 게 없어서 처음에 대장동 사건 터지고 정진상 이름만 들어봤지 당시에 사람들 전부 다 도대체 정진상이 누구냐고, 방송국에서도 사진 한 장 없어가지고 다들 희한한 사진만 갖고 방송용 자료로 쓰고 그랬잖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말이에요, 이재명이 왜 정진상을 이렇게 꼭꼭 숨겼는지 알겠더라고. 이 정진상이 말이에요, 왕년에 반국가단체로 찍혀서 주동자는 사형 선고 받고 다른 핵심 멤버들은 15년까지 빵살이를 했던 산호맹의 핵심 간부였어요. 여기서 산호맹을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산호맹이라는 말이 말이에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이라고, 뭐 지들 말로는 뭐 마르크스 레닌 철학에 따라서 뭐 과학적 사회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는데, 뭐 말이 좋아 과학적이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혁명 전나게 해가지고 인민들 굶어 죽이고 나는 그 위에서 평생 놀고 먹겠다는 그냥 빨갱이 이론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유명한 사람이 가라스펙으로 지딸 의사 만들었다가 딱 깔려서 지금 내일 모레 재판받는 조국이랑 자기 수사하는 경찰이랑 딜쳤다가 투서에 마탱이 존나게 가서 지금 빵살이 하고 있는 은수미, 얘네 둘이 왕년에 산호맹에서 그래도 좀 방구 좀 꼈던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얘네들 딱 이름을 듣자마자 이제 좀 산호맹이 모아둔 곳인지 딱 감이 잡히시죠? 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위선 떨다가 뒤진 귀신들 모아놓은 단체라고요. 무슨 뭐 과학적 사회주의야, 과학적 사회주의는. 그런데 이 산호맹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정진성이라는 작자가
95년부터 이재명이랑 힘을 합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성남에 있던 또 다른 간첩단체 경기동부연합이랑 떡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재명이 정동영 캠프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줄을 잘 타가지고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됐잖아. 그런데 이 성남시장이 한 번에 됐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정치 신인을 어딜 봐서 나왔다고 찍어주는 동네가 어딨어요. 존나게 몇 번 구르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당선되는 게 지금 시장이고 국회의원인데. 그 전에 열린우리당으로 시장 선거도 나오고 국회의원 선거도 나왔는데 성남에서 빨간 애들 화력이 부족하니까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3번 만에 이재명을 성남시장으로 만들어준 게 누구냐? 바로 정진상입니다. 뭐 정진상이 만들어줬다고 하기에는 좀 모하지만 정진상이 혁혁한 공을 세웠죠. 정진상이 조국이 몸담고 은수미가 암약했던 산호맹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성남 간첩들이랑 선이 잘 닿았어.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석기가 주축으로 활동했던 간첩단체 경기동부연합이랑 손 잡으면서 성남에서 빨간 표들을 싹 다 끌어다 줬다고. 그래서 이재명이 학생운동 족보 하나 없이 2010년에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시다시피 대장동이다 백현동이다 위례신동이다 조폭이다 쌍방울이다 존나게 어울려가면서 지 맘대로 시행정 다 헤쳐먹고 돈 다 헤쳐먹고 지랄 연병 떨다가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이재명을 정성으로 뜯어 말렸던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 씨랑 트러블 생기고 그 와중에 형수한테도 쌍욕 박으면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네 마네 하다가 이런 가족의 비극이 생긴 거예요. 이러니 이재명의 여지까지 활동 연역을 봤을 때 이재명의 친형이 자기 동생을 봤을 때 간첩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95년부터 30년 넘게 같이 붙어 먹었던 놈이 간첩단체 핵심 멤버에 그 후로 15년 동안 시장으로 당선되기까지 만나고 놀던 놈들은 전부 다 김일성 수령님한테 충성을 맹세했던 놈들이에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 간첩 놈들 표 끌어다가 시장에 당선이 됐어. 상황이 이러니 이재명 친형한테 내 동생은 간첩이란 말이 안 나오고 패기겠냐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소름이 끼치는 게 이재명이 입만 열었다면 했던 소리가 뭐예요? 곧 죽어도 평등한 세상, 곧 죽어도 부자들 때려잡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말들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정진상을 만나서 사회주의 산호맹 철학에 물들었을 것이고 그 후로 자그마치 30년 동안 간첩들이랑 어울리면서 반시장주의 반국가단체 사상을 몸에 익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북한이랑 선이 닿았고 자연스럽게 북한 사상에 물이 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을 친형이 봤을 때 간첩이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도 남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이재명이 간첩이라는 이재선 씨의 말은 정말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국정원 111에 전화해서 이재명을 간첩으로 신고하자 이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채널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성금 열심히 받아먹으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5%가 나오는 그런 거지. 열심히 멸공하는 백맨이 되겠습니다. 멸공!